자, 첫 번째 종목 어디부터 만나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부터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늘 좀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 내용이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하시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럼 외국인이 지금 20일부터 25일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600만 주 이상 팔았고 사실은 더 이렇게 보면 지난 10일간 1000만 주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네,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저 매도는요, 사실은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네. MSCI 지금 리밸런싱이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중국 A 주식이 MSCI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 편입이 조금 더 되고요. 그 대신에 MSCI에서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한국은 조금 줄이고 중국을 조금 더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리밸런싱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럼 중국을 조금 더하면 한국을 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팔아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지금 팔고 있느냐라고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국 A주의 신흥 시장 지수의 3차 편입인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사실은 한 3.3% 정도 네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MSCI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금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종목 수를 늘렸습니다. 네. 조금 종목을 더 늘려서 편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 적격 외국 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MSCI에서 그러면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 A주의 비중이 예상보다 좀 높아져서 한국의 비중이 조금 더 낮아질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 소위 벤치마크를 따라하는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하는 이 패시브 자금에 이미 한 1.7조 정도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일 조금 더 빠져나가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액션 플랜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삼성전자를 제가 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안 사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저렇게 파는데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파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입니다. 내일로 악재는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의 재조정 리밸런싱은 내일부로 완결이 되니까 여태까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다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길래 네네네. 그 내막이 사실 궁금했었는데 네네.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두 번이나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사실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네페스. 비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후공정, 패키징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하나는 WLP라는 기술이고요. 하나는 PLP라는 기술인데 뭐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훌륭한 회사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주가는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3배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한 3% 정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꽉 쥐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사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회사가 1,50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한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네. 증설을 한다고 뉴스가 났는데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보고 계시죠? 보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약간 조정 국면에 있었는데 외국인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회사가 네페스입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가 네. 볼 때 아니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 외국인들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느냐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페스는 이 1,500억에 대한 투자는 네페스가 직접 전부 다 할지 아니면 뭐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타 회사와 뭐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할지 그거는 아무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뭐 유상증자를 할지 이런 우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50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 한 그로부터 한 15%가 좀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떤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파이낸싱을 할 것이냐라는 것만 정해지면 이 사실은 1,500억을 투자를 해서 펄을 한 150억만 번다고 그래도 마진이 한 20%라고 그래서 한 300억만 번다고 그러면 뭐 가치가 벌써 한 3천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데 있어서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한다면 이 파이낸싱을 어떻게 하느냐만 결정이 된다면 지금 알려진 게 없으니까 네페스는 정말 관심을 돌 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